이주홍 학생 피드백입니다. 먼저 저는 지브러시를 열었을 때 화면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도큐멘트에서 더블로 사이즈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하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에디트를 체크한 후에 이렇게 뒤에 보이는 잔여물들은 컨트롤 N을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이 된 걸 보면 배경과 오브젝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현재 보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텍스처 작업을 하려면 이 상태로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분리해 줘야 하는데 분리는 스플릿에서 하면 됩니다. 스플릿에서 스플릿 투 파츠를 누르면은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은 자동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애벌레, 머리, 상체, 그리고 발과 하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 사람의 오른쪽 발은 애벌레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 주겠습니다. 우선 저는 예시로 이 상체에만 UV를 펴고 텍스처로 내보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Shift F를 눌러서 메쉬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Set Pivot Point를 클릭하면은 지금과 같이 회전이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지금 상체의 경우에는 손가락 같은 부분이 있어서 UV가 잘 안 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작업 과정은 먼저 듀플리케이트로 오브젝트를 복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는데 하단에 있는 것을 원본으로 두고 작업할 오브젝트는 상단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의 눈을 꺼주겠습니다. 여기서 지오메트리 지름에셔를 실행합니다. 기본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지름에셔를 실행하면은 5000 포인트를 기준으로 지름에셔가 실행이 됩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원본과 지름에셔를 한 오브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 없는 오브젝트의 눈을 꺼주겠습니다. 현재 지름에셔가 된 포인트의 개수는 7300개 정도이고 원본은 1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지름에셔가 된 오브젝트의 디바이드를 생성해서 포인트의 개수를 늘려주겠습니다. 현재는 2단계로 1단계에서 2단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를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의 포인트와 얼추 비슷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본의 디테일을 상단의 오브젝트로 불러오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작업하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원본 오브젝트에 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눈을 켜고 현재 상태에서 우선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프로젝트 5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뜨는데 이것은 폴리페인트의 데이터를 포함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yes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원본의 눈을 꺼보면 디테일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같이 켜놓고 솔로 모드에서 색에 문제없이 잘 올라왔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은 필요가 없으므로 원본을 클릭하고 딜리트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오브젝트는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 단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메쉬 구조를 변동할 수 있습니다. UV는 바로 이 1단계 낮은 단계에서 펴주면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쉬 구조는 현재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G 플러그인 UV 마스터 언랩을 실행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작업은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려면 UV 맵에서 몰프 UV를 클릭해서 UV 맵이 제대로 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무리 없이 잘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처 맵을 생성하면 됩니다. 하단에 텍스처 맵을 클릭하고 New 텍스처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크리에이트에서 폴리페인트의 색상을 불러올 것이므로 New from 폴리페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 맵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툴에서 이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로 상단의 익스포트를 클릭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익스포트가 되는 것을 보면 오브젝트와 텍스처가 잘 익스포트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3D Max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맥스를 열고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장했던 OBJ 파일을 오픈하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매터리얼 M을 눌러 매터리얼 에디터 창을 열고 매터리얼의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이 텍스처 파일을 안으로 클릭 드래그 한 후 이 비트맵과 베이스 컬러를 연결하고 다시 이 상위에 재질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현재 광택이 너무 심할 경우 스페큘러의 값을 낮춰주면 큰
문제없이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아까 했을 때 익스포스트 했을 때 서브 디바이드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지오메트리에서 다시 디바이드를 3단계로 세팅하고 이 단계에서 다시 익스포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브젝트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다시 내보낸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다시 재질을 불러오고 저장했던 텍스처 맵 파일을 베이스 컬러에 연결, 해당 오브젝트를 적용하면 아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버벅거릴 경우에는 해당 오브젝트에 리토폴로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폴리가 13만 개이므로 약 15,000개 정도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UV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UV 채널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컴퓨트를 진행하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지만 리토폴로지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된 약 15,000개의 메시 구조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부위의 오브젝트도 UV 맵을 펴고 익스포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